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8명은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절도 피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경찰은 유치장을 폐쇄하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유치인을 격리 조처했습니다. 병해충 피해가 심한 정읍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정해줄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빚기로 1,500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km, 손에 잡힐 듯한 거리인데요. 그러나 결코 갈 수 없는 북녘의 땅, 분단의 현실과 마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애기봉인데요. 해발 154m, 6.25 전쟁 때 격전이 벌어졌던 이곳에서는 북한 개풍군의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리던 곳이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4년 철탑이 철거됐습니다. 이곳이 최근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분단 76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예전의 북쪽을 훤히 비쳤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5명, 정읍 완주 각 2명, 김제 남원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출신 등 외국인입니다. 전주 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80에서 90대 3명이 추가 확진돼 누계는 20명이 됐습니다. 병해충 피해가 심한 정읍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1개 농민단체 대표들은 8일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논 14,000여 헥타르 가운데 44% 정도가 병해충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삭이 패기 시작한 출수기부터 40여일 동안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며 제때 방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제를 했어도 제대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지원책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선 정읍시 농민단체 연합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작물을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인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입장은 그 반대입니다. 6월 1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심은 그 품종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자연재해다라고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적절한 재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절도 피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오전 유치장에 수감된 A씨가 검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유치장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치장을 폐쇄하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유치인을 격리 조처했습니다.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5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6명에게 1,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0여 명으로부터 190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부언론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변화와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취재와 보도가 시작된 건 지난 1998년. 그 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 속에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지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흐름 속에 지역 채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되면서 지역 채널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방송 발전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블 TV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담는 열린 창구로서 지역 채널 지역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6일 열린 불경 언론학회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채널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Z 세대들은 요즘 워낙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등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을 좀 시켜서 좀 전파력이 있는 MZ 세대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학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과 더욱 밀착하는 차별화된 채널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커머스의 성장을 이끌고 이제는 지역성 구현의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24살 친부 A씨와 22살 친모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을 받았으며 B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안 지역 어민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는 한빛 원전 주변 환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부원군에서 추진하는 어민과 해양 전문가가 참여해 해양 생태계 조사와 은배수 확산 범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남효식 한수원 본부장에게 관련 답변을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부안군이 한빛 원전 가동에 따른 피해 재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한 지 22년 만입니다. 고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모양성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모양성과 연계를 위한 동문 출입로 개방과 담장 통일화 등 선결돼야 할 과제를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일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양성 인근에 위치한 이 마을의 주민들은 최근 골목마다 모양성을 상징하는 전통 담장들을 새롭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창 모양성 마을 현장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모양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양성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연결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양성 동문 개방과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문과 서문 이런 데를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접근성도 있지만 또한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주민 소득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이 많이 될수록 그 주민 소득에는 연결이 되고 또 지역 그 주민들과의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군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모양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동문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동문을 개방 여부는 우리 관련 부서의 문화유산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봐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양성과 연계가 없는 도시재생 사업은 개발 효과가 적다는 모양성 마을 주민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양성 동문 개방과 함께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 담장 개설 사업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순창군이 지난 24년 동안 운영해오던 실내 수영장을 보수한 후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엽니다. 순창군은 지난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실시한 순창군 실내 수영장 리모델링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부터 다시 수영장을 개장합니다. 군은 지난 1998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부 창틀을 철거하고 H빔으로 보강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서 건강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읍 샘골시장 인근의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작자를 위한 공간인 공유가게 1,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유가게는 정읍시와 SK넥실리스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50평과 15평짜리 빈 점포를 리모델링한 공유가게는 임시 매장인 팝업 스토어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계획인데요. 유진섭 정읍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천과 100년 전통의 샘골시장이 맞닿은 유서 깊은 거리에 공유가게가 들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가게야말로 정읍의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의 꿈을 펼치는 공간이 될 것이며 또한 공유경제의 전국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